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번째, 유튜브 촬영하는 겁니다. 정지하면은 아니고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제 채널명은, 바뀔 수는 있어요. 일단 제가 가제로 정했습니다. 콩팥의 반란이라고 적었고요. 제가 어저께 첫 유튜브를 촬영을 하면서 뭐 취지나 저의 상태 이런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5년 6월 25일 기준입니다. 현재 오늘은 2025년 7월 4일입니다.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 거는 2025년 7월 4일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신장내과 방문한 건 6월 25일 현재고요. 그 당시에 상우체 요하율이 5.9%, 크레아틴 수치 9.9%고 저는 47세의 남성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직까지 투석 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근데 투석은 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듭니다. 지금 방송을 찍고 유튜브를 찍고 있어도 언제 또 그 몸이 급변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텨볼 만큼 버텨보겠는데 제가 투석을 안 한다는 그런 방송을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투석을 하기 직전에 제 삶과 그다음에 이 신장병 만성 신부전증을 에 대해서 투석 전에 통증 증상 그다음에 막 극심한 통증이 왔을 적에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등 어떤 요인으로 오고 어떤 과정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방송을 유튜브를 찍을 때마다 약간의 주제를 가지고 좀 접근을 할게요. 오늘은 제가 현재 상황이 이런데 언제 이 병이 온지 알았고 어떻게 왔으며 이게 저의 병의 히스토리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은 지금 이 두 번째 방송에서는 저의 병의 히스토리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히스토리를 알아야 여러분들도 대비를 할 수가 있고 나와 같은 케이스가 좀 다르다 등등등 여러 가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정의 못지않게 케이스 어떤 사례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시원하게 그냥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47세 47세 남성입니다. 30대 때 제가 당뇨가 왔습니다. 처음에 당뇨가 왔습니다. 자, 당뇨가 왔는데 이때 제가 회사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회사, 식품회사 영업직 이런 걸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병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당뇨가 뭔지도 몰랐고 그 당시에 이 병이 왜 생기고 얼마나 안 좋고 어떤 병인지 알지도 않았을 뿐더러 걸리고 나서도 이 병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살았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쓰러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부랴부랴 어디 집에 바로 가가지고 좀 누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당시에 보호자가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병원을 급하게 갔어요. 갔는데 그냥 의사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꽤 비싼 돈을 들여서 MRI를 찍어서
뇌를 보자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찍었어요. 찍었더니 사실은 안 찍어도 알 수 있었는데 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당뇨의 진단을 받았어요. 뭐 주변에서는 젊은 사람이 당뇨에 걸렸으니 뭐 자기 관리를 못했네 뭐 등등등 뭐 이런 우려도 있었고 뭐 합병증 조심해야 한다. 요즘보다도 그래도 요즘보다도 훨씬 당뇨 인식이 좀 덜 돼 있었고 조금 어떻게 보면 그 나이에 걸리기가 쉬운 병은 아니었어요. 10년 전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 며칠 입원을 하고 뭐 당뇨라는 거 여러분 알다시피 계속 약을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약을 먹고 살았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가리지도 않고 운동하지도 않고 그냥 당뇨라는 병을 알았을 뿐이지 내 생활에 아주 심각하게 뭐 엄청난 무슨 불편이나 이런 장애가 오지는 않았어요. 뭐 있었죠. 막 자주자주 소변이 너무 마렵다든지 아니면 입안에서 갈증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입이 막 메마른 사막처럼 쫙쫙쫙 갈라지고 초반에는 많이 그랬는데 이것도 뭐 1년, 2년, 3년, 뭐 5년, 6년 지나니까 너무 익숙해지고 소변 자주 보는 거 귀찮고 하지만 그것도 익숙해지니까 그냥 내 몸에 내 병이 일부구나 이런 착각까지 이제 가지면서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약 받아가지고 처방 받아가지고 약 지어 먹고 그렇게 막 10년 이상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합병증이 무섭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합병증이라는 것도 뭐 나한테 오겠어? 뭐 잘 몰랐어요. 그냥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오히려 지금 현재 47살 현재에서 과거로 쭉 가볼게요. 당뇨 걸린 시점, 당뇨 시점으로 쭉 가볼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 처음에 한 이 정도쯤, 한 5년 정도 지났을 것 같아요. 5년 후. 당뇨 5년 후. 무슨 일이 있었냐? 치아가 빠져요. 뭐 이거하고 당뇨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당시에 그랬죠. 그런데 어금니 맨 끝쪽에 있는 어금니부터 하나씩 약해지면서 깨지고 빠지고 그 옆에 거 깨지고 빠지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생기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뭔 일이 있었냐? 한 2년 정도 터울이 지나니까 눈에 백내장기가 생긴 거예요. 어느 날 식당에서 국밥을 먹고 나왔는데 앞에 그 한 6차선 도로 앞에 있는 간판을 보는데 너무 뿌연한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는데 안경을 찾았어요. 왜냐? 앞에 있는 그 6차선 도로 앞에 2층, 3층에 있는 건물의 간판이 너무 뿌여가지고 안경을 안 쓰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눈을 막 비볐어요. 그랬더니 안경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앞에 글씨 뭐 사물을 보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침침하고 하얗게 뿌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갔더니 백내장기가 있다. 백내장이 뭔지도 몰랐어요. 이제 눈에서 서서히 막 흰 그림자가 흰 그
흰색의 어떤 가림막 같은 게 생기면서 앞이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뭐 당장에 수술을 하지 말고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은 했지만 이제 그걸 앓은 다음부터 이제 인지를 한 다음부터 눈이 계속 이제 침침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뭐 한 1년 정도 갔다가 제가 다리를 골절을 당했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한 2달간 깁스를 하면서 입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입원을 하기 전에 이 당뇨 때문에 내과를 방문을 해가지고 처방을 받으려고, 당뇨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약을 처방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당뇨약. 그런데 이때 피 검사를 같이 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의사 선생님이 내과에서, 제가 다리를 기부스한 건 이제 다른 병원에 외과를 간 건데, 정형외과를 간 건데, 이 내과 선생님이, 당뇨약을 받으려고 한 내과 선생님이 피 검사를 했는데 사구체 여과율이 60%라고 저보고 관리를 해야 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 이때가 언제였냐면, 이때가 제 기억에 의하면 2022년 한 5월 정도예요. 대략입니다. 대략. 자, 여러분들, 사구체 여과율이 뭔지 몰랐어요. 진짜로. 그리고 이런 얘기를 왜 병원에서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나 지금 다리 아파갖고 기부스 때문에 빨리 외과 가가지고 기부스 입원을 해야 하는데, 당뇨 약만 받으려고 지금 처방을 받으려고 갔는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넘겼어요. 기억에서. 왜? 의사들 그냥 또 하는 말인갑다. 그리고 당뇨의 합병증이 신장병이라는 거를 이때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 게 있다는 걸. 그리고 투석이라는 게 이어진다는 거를 전혀 모르니까 그냥 이 내용을 그냥 제 머릿속에서 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깁스를 하고 퇴원을 하고 한 2022년 한 8월경에 2022년 8월경에 한 2023년인가 3년 정도 됐나 보다. 2023년 8월경에 다시 당뇨약을 받으러 내과를 방문을 했는데 그냥 일반 내과였어요. 일반 내과. 여기 선생님께서 지금 사구체 여과율이 40%밖에 안 남았다고 저보고 빨리 신장내과를 가라고 했어요. 자, 이때 약간, 아주 많이도 아니에요. 아주 약간 좀 뭔가 위기가 왔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2023년 8월에 신장내과를 가보라고 해서 이 신장내과라는 게 일반적으로 동네에 병원에 내과는 되게 많은데 신장내과 의사가 있는 병원은 또 지방이고 또 중소도시다 보니까 그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살고 있는 시에 인구 한 25, 6만 시에 신장내과가 있는 병원이 2곳, 3곳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신장내과를 이제 갑니다. 당일날 가요. 그리고 피검사를 했어요.
당일날이 얘가 한 일주일 후에 간 것 같아요. 여기서 사고체혈이 40% 나왔고 빨리 저보고 신장내과를 가라고 해서 갔기 때문에. 그랬더니 2023년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래 9월에 갔다고 한 달 정도 텀이 있어갖고 이때 신장내과를 갔다고 그냥 할게요. 왜냐면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해요. 이때 8월에 사고체혈이 40%였다면 피검사만 해갖고 일반 내과에서도 피검사로 사고체혈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신장 전문의한테 간 거예요. 신장내과를 갔더니 9월에 사고체혈이 뭐 한 달도 차이가 안 나는데 34%라고 했어요.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마이너스 6%가 감소한 거예요. 이제 의사는 제 사고체혈이 34%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증에 가깝고 이제 뭐 투석을 앞으로 해야 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하고 제가 그날 이제 처음으로 저의 상태나 저의 상황을 인지를 합니다. 이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상황을 이제 느낍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2023년 9월 대략입니다. 뭐 아주 정확하진 않아요. 이때부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신장내과를 방문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신장내과를 방문을 해가지고 처방을 받고 약을 타고 그 다음에 피검사를 달달이 이제 하게 됩니다. 피검사를 이제 달달이 하게 되는데 지금 거의 아직 2년은 채 안 됐고 뭐 조금 있으면 2년이 돼가지만 한 1년 뭐 한 10개월 뭐 1년 8, 9개월 정도 이제 본격적으로 병을 인지하고 신장병의 만성 신부전증에 대해서 제가 환자로서 살고 있는 시간이 이제 2년 가까이 제대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가면서 설명을 하니까 좀 복잡한지 아니면 이해가 좀 가는지 좀 칠판도 화이트보드도 작고 조금 많이 지금 복잡하고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정리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냥 어떤 히스토리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쭉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지금 이런 부분은 그냥 이렇게 가볍게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중간중간에 이런 뭐 이렇게 또 얘기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할 거니까 뭐 여러분들 끝까지 이게 저희 채널 관심 가져주시고 이 만성 신부전에 대해서 관심 있고 정말 함께 이렇게 어떤 만성 신부전증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싶고 알고 싶고 또 그런 상황이 지금 닥치시는 분들 오시는 분들 뭐 가족분들 뭐 지인분들 뭐 이런 이 방송 보면 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이 뭐 이번 연도의 이번 달이라고 예를 들어서 할게요. 2025년 제가 마지막으로 병원한 게 6월 25일이니까 6월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세로축은 사구체 여과율을 나타내고 이 가로는 시간을 나타낼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마지막 처음에 이제 신장내과 간 게 뭐 2023년 8월이고 그
다음 달에 뭐 한 달도 안 돼서 간 게 2023년 9월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때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제가 처음에 일반 내과에서 사고체 여과율을 처음에 알았을 때가 40이라고 했어요. 40. 그 다음에 한 달도 안 돼서 갔더니 이제 신장내과 간 때가 36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억 안 납니다. 근데 기억 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다가 뭐 30 찍었고, 제 기억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뭐 20, 한 8 정도 이렇게 뭐 근처 찍고, 그 다음에 뭐 한 25, 뭐 이렇게 찍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20 원저리, 그래프를 좀 잘못 그렸나? 그 다음에 여기서 15, 20에서 15, 이 사이. 그 다음에 그래프 조금 제가 이게 밑으로 좀 내려 써야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15, 그 다음에 기억나는 의미 있는 숫자를 말을 하는 거예요. 12, 9, 7, 5.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이때가 지금 5.9 현재 이 정도 되겠네요. 이게 2025년 6월. 그 다음에 이때가 2023년 8월. 뭐 이렇게 됐는데 이 구간 있죠. 20에서 15 이 구간. 이게 언제까지 이 구간이었냐면 이 정도에서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2025년 2월까지 제 기억에 의하면 2024년 뭐 한 4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자, 왔다 갔다 했다는 건 사고체 여과율이 15%에서 20%가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는 어떤 달은 18% 나왔다가 어떤 달은 16.5% 나왔다가 어떤 달은 19.5%로 이렇게 오른 달도 있어요. 차차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 기간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올해 2025년 한 3월, 4월부터 10 밑으로 떨어졌어요. 10 밑으로. 한 2025년 3월, 뭐 4월부터 사고체 10% 미만. 자, 여러분들 여기 팔에 그 손목에 수술 자국 보이시죠?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정맥류 수술 자국이에요. 자,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투석하려면 혈관을 만들어 놔야 돼요. 동맥과 정맥을 이어서 혈관을 접합을 시키는 이런 수술을 미리 해놔야 투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수술을 미리 해놔야 투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술 이름이 동정맥 수술이에요. 동정맥류 수술. 이 수술을 제가 2025년 5월 13일 날 수술을 받았어요. 이때 사고체 여과율이 한 8.9% 정도 됐을 적이에요. 신장내과 의사가 전에부터 이게 사고체 여과율이 뭐 한 15 막 이럴 때부터 저보고 받으라고 계속 했었어요. 이 수술 미리 받아야 투석 때가 되면은 투석을 받을 수가 있다. 왜? 이 수술을 받고 혈관이 6mm 이상 커져야 여기다가 바늘을 넣고 투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혈관이 자라나는 시간이 뭐 6주에서 8주 걸린다고 그래요. 뭐 진짜 빠른 사람은 4주, 그 다음에 늦은 사람은 10주. 그러니까 최대 폭이 보통은 6주에서 8주 정도 걸리고, 보통은 그 다음에 사람에 따라서는 4주에서 10주. 이게 혈관이 생성이 돼야 투석을 받을 수 있다 이랬어요. 근데 저는 사고체 여과율이 8.9%인 2025년 5월 13일 날 동정맥 수술을 받았습니다. 자, 이 영상을 지금 이렇게 찍다 보니까 굉장히 할 말은 많고, 지금 여러분들 궁금해하신 것도 많고, 뭐 저의 막 히스토리가 이게 사실 포인트는 아니잖아요. 이걸 알고 싶어서 뭐 누구의 어떤 병의 히스토리를 알고 싶어서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는 건 아닌데, 이 방송을 이제 계속 제가 꾸준히 찍기 위해서는 어떤 저의 그 상태를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감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이 방송이 계속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생각보다 유튜브로 찍는다는 게 시간이 굉장히 짧네요.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방송 이렇게 녹화 시간 보니까 되게 많이 흘러가고, 방송이 너무 길면 여러분 또 안 볼 거 아니에요. 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뭐 별로 한 얘기 없는 것 같은데, 지금 2편, 오늘 콩팥의 반란, 여기 채널명 콩팥의 반란 2편은 오늘 지금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3편 찍어서 바로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용이 궁금하고 괜찮고 보람되고, 보람은 아니고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시다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댓글도 달아주시고 질문도 해주시면 제가 답변도 해드리고, 이 커뮤니티, 이 방을 정말 활성화시켜서 만성 신부전증으로 좀 고통받고 힘들어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채널이 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